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력학의 1법칙 그리고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55쪽이고요. 55쪽부터고요. 잠시만요. 오늘은 57쪽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연력학 1법칙 그리고 열기관에서의 열과 1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좀 어렵거든요. 요거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1법칙을 정확히 알아야지 적용시킬 수가 있거든요.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따라주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볼게요. 기체에 열을 가하면 기체가 흡수한 열은 어떻게 될까? 다음 활동으로 알아보자. 자, 이렇게 뜨거운 물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물에 넣었고요. 가에서는요, 뜨거운 물에 넣었고, 이 풍선을. 자, 이 풍선 안에 있는 공기는 지금 갇혀있는 상태죠. 일정량의 공기입니다. 일정량. 자, 그리고 여기서 따뜻해진 풍선을 이번에는 뭐에 넣습니까? 얼음물에 넣습니다. 자, 이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우선 내부 에너지부터 한번 볼까요? 자, 내부 에너지는 우리가 어떻게 나타낸다고 했죠? 내부 에너지. 내부 에너지는 우리가 기호로 U로 나타내는데요. 자, 내부 에너지는 N 곱하기 운동 에너지의 평균값. 자,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는 분자의 개수 곱하기 평균 운동 에너지. 이렇게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평균 운동 에너지는 또 어떻게 우리가 나타낸다고 했죠? 뭐에 비례한다고 했죠? 절대 온도 K에 비례한다고 했죠? 절대 온도 K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즉 온도에 따라서 내부 에너지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요. 자, 가와 나에서 자, 일단 내부 에너지부터 볼게요. 내부 에너지. 자, 내부 에너지. 가 같은 경우는 온도가 올라갔죠. 온도가 올라가면 내부 에너지 어떻게 되겠어요? 내부 에너지가 0보다 크겠죠. 에너지 변화량이, 내부 에너지 변화량, 델타니까 변화량이겠죠. 변화량이 0보다 큽니다. 하지만 나 같은 경우 얼음물을 부으면 온도가 낮아지죠. 온도가 낮아진다는 말은 내부 에너지는 더 작아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변화량은 0보다 작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여기서 27도시다. 27도시면 300켈빈 온도잖아요. 자, 27도시에서 만약에 여기서 50도시만큼 올렸다. 그럼 350켈빈 온도가 됐잖아요. 자, 그럼 내부 에너지 어떻게 된 거예요? 증가했죠. 증가했다는 말은 변화량을 보면은 0보다 크다라는 거고. 자, 여기서 다시 350켈빈 온도 이내를 다시 300켈빈 온도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 작아졌죠. 작아졌다는 말은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0보다 작다라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한 1을 한번 볼게요. 1. 자, 우리가 1은 또 어떻게 나타낸다 그랬냐? 한 1. W는 P 델타 V라고 했습니다. 자, P 델타 V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서 P는 압력, 그리고 델타 V는 부피 변화량. 이거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뭘 얘기했었냐? 델타 V, 즉, 이거 U인데 헷갈릴 수도 있겠네. U입니다, 다. 이거는 아래 거는. 자, 델타 V, 부피 변화량이 0보다 크면은 이때는 1을 어떻게 한 거예요? 외부로 1을 한 거죠. 그리고 부피 변화량이 0보다 작으면은 어떻게 한 거예요? 1을 받았음. 자, 요거 실린더로 표현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 실린더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밀리면은 여기 있는 기체들이 어떻게 한 거다? 1을 했다. 부피가 커지면 1을 했다. 반대로 부피가 작아지면 1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부피 어떻게 됐을까요?
자, 뜨거운 물에 넣으면은 부피가 팽창하겠죠? 부피가 팽창합니다. 그러니까 한일은 0보다 크겠죠. 외부의 1을 했다. 자, 나 같은 경우는 부피가 줄었죠? 부피가 줄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1을 받았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잠깐만, 아래 것도 해야 되나? 자, 그리고 가와 나에서 각각 풍선 내부의 기체가 열을 흡수했는지 방출했는지 토해보자. 자, 이 가는 열을 어떻게 했습니까? 열을 흡수했죠, 흡수. 나는 열을 뺏겼겠죠. 뺏겼다 혹은 방출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가에서는 열 에너지를 얘가 받았고 나에서는 열 에너지를 방출한 거죠. 뺏긴 거죠. 자, 그래서 이 열 에너지를 우리가 뭘로 나타내냐? 기호로 Q로 나타냅니다. Q. 자, 열 에너지는 뭘로 나타낸다? Q로. 요걸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냐? 우리 연력학에서는 이 흡수한 열 에너지를 가지고 외부에 1도 하고 뭐도 했다?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키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이 열 에너지를 뺏겼잖아요. 얘는 열 에너지를 뺏긴 걸 어떻게 표현하냐? 내부 에너지도 감소하고 또 뭐냐? 1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게 연력학 제1법칙입니다. 자, 기체가 열을 흡수하면 온도가 높아지고 부피가 커진다. 기체가 이렇게 있으면은 열 에너지를 가면요. 그 기체가 어떻게 돼요? 부피가 팽창하죠. 부피가 팽창하면서 온도는 어떻게 돼요?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는 거는 뭘 의미한다? 온도가 높아지는 거는 내부 에너지 증가를 의미하고 부피가 팽창하는 거는 뭘 의미한다? 부피가 팽창하는 거는 외부에 1을 했다. 요걸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은 그 기체에 가한 열이 그치. 그래서 그 기체 입장에서는 흡수한 열이 내부 에너지 변화를 일으키고 그리고 외부에 1을 한 것과 같다. 그래서 연력학 1법칙은 기체뿐만 아니라 고체 모든 곳에서 성립하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라는 건데요. 요거 문제로 풀어보면 오히려 더 간단하거든요. 어떤 기체에 1000줄의 열을 가했더니 어떤 기체에 몇 줄을 가했다고요? 1000줄의 열을 가했더니 내부 에너지가 얼마큼 증가했다? 600줄만큼 증가했다. 자, 기체는 그러면 얼만큼의 일을 했는가? 자, 요 법칙에 대입해보면 그냥 단순하죠. Q는 델타 U 플러스 W. 자, 몇 줄 가했다고요? 1000줄을 가했고 얼만큼 올랐다고요? 내부 에너지가 600줄 올랐죠? 그럼 외부 일 얼마 한 겁니까? 그렇죠, 400줄. 400줄입니다. 간단하죠? 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열에 의한 공기의 부피 변화 실험이다. 자, 풍선에 빈 뭐야 이거 이렇게 씌우는 거죠. 이 빈 수조에다가 풍선을 이렇게 하나 씌웁니다. 풍선을 씌웠습니다. 자, 뜨거운 물을 부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뜨거운 물을 부으면 실험 결과 풍선이 부풀어 온다. 왜 부풀어 오릅니까? 여기 있는 기체가 팽창한 거죠. 부피가 팽창하면서 얘가 이렇게 팽창한 거죠. 빵빵하게. 자, 이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법칙이 적용된다? Q는 델타 U 플러스 W. 요 연력학 제1법칙이 적용이 된다. 이것만 기억하고요. 자, 분자 내부의 운동이 활발해진다. 자, 요거는 우리가 뭘로 설명할 수 있냐? 자, 평균 운동 에너지는 뭐에 비례한다?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즉, 지금 여기서 보면 뜨거운 물 부었으니까 온도가 올라갔겠죠? 평균 운동 에너지도 늘었습니다. 즉, 운동이 활발해진다. 우리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뜨거워지면은 우리 뭔가 운동이 활발해질 것 같고 부피가 팽창할 것 같고 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마찬가지의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공기의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 그쵸? 델타 U. 델타 U는 뭐에도 NEK 평균값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증가하면은 얘도 증가하겠죠. 자,
그 다음에 공기가 받은 열 에너지와 공기가 외부에 한 일은 같다. 자, 이 공식에 보면 되겠죠? Q는 델타 U 플러스 W. 자, 여기 문제에서 이게 열 에너지 뭐예요? Q. 외부에 한 일은 뭐예요? W. 자, 같아요? 같지 않겠죠? 뭐가 있으니까? 델타 U가 있으니까. 답은 기억 티켓. 자, 간단하죠? 자, 이제 이거를 우리가 접목시켜서, 이 열 기관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 거예요. 총 4가지를 볼 것 같은데요. 4가지 맞나? 4가지 현상을 볼 건데요. 자, 미리 얘기하자면, 우리가 온도, 부피, 압력, 요 3가지가 있잖아요. 요 3가지가. 우리가 기체를 얘기할 때 이 3가지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걸 분석할 때 그래프로는 이 2가지를 사용합니다. 부피와 압력을 보통 많이 사용합니다. 부피와 압력. 자, 부피와 압력을 사용한 이유는 뭐냐? 자, W는 P 델타 V라고 했잖아요. 한 일은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량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이용하면은 이 아래 면적, 이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움직였다. 그럼 그 아래 면적을 구함으로써 한 일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압력, 부피 그래프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기는 어떤 압력인지, 공기는 얼마큼의 부피를 갖고 있는지, 이 공기가 온도는 어떤지, 이런 것, 이렇게 3가지로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래서 온도가 일정한 경우가 있고요. 혹은 부피가 일정할 때가 있고요. 혹은 압력이 일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를 바꾸는데 외부에서 열을 안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총 4가지가 있어요. 부피가 일정한 경우 처음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압력이 일정한 경우 2번째로 배울 거고요. 그 다음 온도가 일정한 경우 3번째로 배울 거고 열 출입이 없을 경우 4번째로 볼 겁니다. 자, 우선 자, 그 부피가 일정한 경우도 볼 건데요. 자, 우리가 이걸 등적 과정이라고 합니다. 등적 과정. 자, 왜 등적 과정이라고 하냐? 자, 등이라는 말은 어떤 때 많이 쓰죠, 우리? 등속 직선 운동, 등가속도 직선 운동. 즉, 일정하다. 자, 적이라는 말은 뭐냐? 여러분 그 미분 적분 있잖아요. 쌀적이거든요. 적분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부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등적 과정. 그 부피가 일정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부피가 일정한 과정. 자, 예를 들어 어떤 경우가 있냐? 압력밥솥에 밥을 할 때처럼. 자, 요거 확대해서 봅시다. 자, 압력밥솥에 밥을 할 때처럼 압력밥솥 할 때 뚜껑 닫은 상태로 밥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때 열을 이렇게 가하면은 어떻게 되냐? 여기 열을 이렇게 가하면은 부피가 원래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얘가 팽창하고 싶어 합니다. 팽창하고 싶어 하는데 팽창을 못하게 한 거죠. 즉 압력이 뭔 소리야?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렇게 눌러주는 거죠. 압력밥솥이라고 하는 거는 외부에서 눌러주고 부피는 일정하고 열은 가하고. 자, 이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자, 이때는 P 델타 V가 어떻게 돼요? 델타 V, 부피 변화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W가 0이에요. 한 일이. 자, 그래서 공식에 의해서 Q는 델타 U 플러스 W. 자, W가 0이래요. 자, 그러면은 식이 어떻게 됩니까? Q는 델타 U. 자, 이게 뭘 의미하냐? 내가 요거 내가 가해준 열이 다 뭐에 쓰인다? 내부 에너지 변화에 쓰인다. 즉 내부 에너지 변화란 건 뭐예요? 내부 에너지 변화는 온도에 비례하잖아요. 즉 내부 에너지는 온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내가 가해준 열이 전부 다 뭐에 쓰였다? 온도를 높이는 데 쓰였다. 온도를 높이는 데 쓰였다. 자,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는데, 자, 온도가 올라가는데 우리가 부피 압력 그래프를 사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되냐? 일정한 부피가 일정한 상태에서 요 압력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여러분이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면은
자, 이렇게 고정을 시켜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열만 가한 거잖아요. 자, 근데 온도가 올라가면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밖으로 튕겨나가야 되죠? 밖으로 튕겨나가려고 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압력이 점점 뭔 소리야? 밀어내려고 하는 건데 그걸 막는 거잖아요. 즉, 압력이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뭔 소리 하는 거지? 이거 선생님 이거 식을 안 쓰고 하려다 보니까 식이 어차피 나오나? 뭐 어쨌든 네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얘기하자면요. 부피 변화량이 없기 때문에 1을 하지 않았고요. 1이 0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한 열이 전부 다 뭐로 된다? 기체 내부 에너지 변화량에 쓰인 거고요. 기체 내부 에너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는 방향이겠죠? 즉 온도가 올라가겠죠? 온도가 상승하는데 부피는 일정하니까 압력은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만약에 열을 뺏으면 어떻게 될까요? 열을 뺏으면 내려가는 방향이겠죠? 열을 뺏으면 열을 우리가 가하면은 이렇게 내부 온도의 올라감으로 압력은 커진다. 그런데 부피가 아니므로 좀 더 여기서 여러분한테 좀 공식을 좀 알려주자면 자 어떤 식이 있냐? PV는 비례로 합시다. 온도에 비례한다 라는 식이 있거든요. PV는 nRT라고 하는 식이 있는데요. 이 공식을 외워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해를 돕자면요. 온도와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이 온도에 비례해요. 즉, 온도가 올라가면은 부피가 일정한 상태에서 압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 식도 그냥 기억하자, 여러분. 이 식도 그냥 기억합시다. PV는 T에 비례한다. PV는 온도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면은 압력도 올라간다는 거죠. 자주 쓰면은 익숙해질 텐데 걱정이네요. 좋습니다. 이걸 무슨 과정이라고 한다? 등적 과정이라고 한다. 등적 과정에서는 뭐가 0이다? 한 일이 0이다. 자, 그 다음 또 뭐 있나 봅시다. 자, 열을 천천히 가하여 이번에는 압력 일정한 과정입니다. 압력 일정한 과정. 그래서 압력 일정한 과정이다 해서 등압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압력 일정할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볼게요. 자, W는 P 델타 V죠. 자, 압력이 일정한 상태니까 어떻게 돼요? 델타 V도 있겠죠. 뭔 소리야? 부피가 팽창하겠죠. 내가 만약에 열을 가해요. 열을 가하면 얘가 밀려 올라간다는 거죠. 아까 그 압력밥솥처럼 고정시켜 놓은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쭉 위로 올라갑니다. 자, 그럼 외부에 1을 한 거예요? 받은 거예요? 외부에 1을 하는 거죠. 외부에 1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도도 어떻게 될까요? 온도도 올라가게 되는 거죠. 압력밥솥에서 위에 고리를 풀어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 내가 열을 가해. 그럼 당연히 온도도 어떻게 돼요? 온도도 올라가고 또 이 뚜껑이 들썩들썩 하겠죠. 왜? 부피가 커지니까. 그래서 1도 하고 온도도 높아짐으로 기체 내부 에너지도 커진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항이 다 남게 됩니다. 내가 가해준 열이 온도 변화에 쓰이고 1도 한다 라는 거죠. 이게 등압 과정.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처럼 생긴 경우는 등압 팽창이라고 합니다. 왜? 부피가 어떻게 됐으니까? 커진 방향으로 됐으니까. 자, 반대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피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가면은 등압 수축 이라고 하죠. 등압 수축 혹은 등압 압축 그런 말 씁니다. 여러 가지 말 쓰는데 등압 수축이라고 할게요. 자, 또 어떤 과정이 있는지 봅시다. 자, 세 번째. 자, 그냥 온도가 일정한 과정입니다. 온도가. 기체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부피가 변하는 연력학 과정을 등온 과정이라고 한다. 자, 이번에는 온도가 일정한 과정인 거죠. 온도가 일정한 과정. 자, 온도가 일정한 과정. 온도를 일정하게 하고 팽창시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식이 어떻게 되냐? Q는 델타 U 플러스 W에서 자, 온도가 일정하다. 그럼 델타 U가 어떻게 될까요? 요게 0이 돼버립니다. 왜? 델타 U는 뭐에 비례한다 그랬죠? 내부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고 했는데 온도가 일정해요. 그러면은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있습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량 없겠죠. 즉 이 식이 어떻게 되냐? Q는 W라고 됩니다. 즉 내가 한 일이 전부 다 내가 가한 열이 전부 다 일하는 데 쓰였다 라는 거죠. 자,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나타내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선생님이 알려준 식, 이 식 그냥 활용하는 게 좋겠다. 자, 압력과 부피는 뭐에 비례한다? 온도,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라고 했죠. 근데 온도를 일정하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도를 일정하게 한 상태에서 부피를 늘리면은 압력은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겠죠. 즉 요런 이 두 개는 반비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P는 이게 Y축 X축이니까 V분의 1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Y는 X분의 1 반비례 그래프죠. 그래서 그래프가 T가 일정할 때는 이런 식으로 반비례 그래프가 그려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반비례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 반비례 그래프를 따라가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겠죠. 언제? 등온, 팽창을 할 때. 마찬가지로 반대로 갈 수도 있겠죠. 요때는 언제예요? 등온, 수축. 온도가 일정하게 수축을 하는 거죠. 자, 마지막 거 한번 볼게요. 자, 열을 출입하거나 방출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거는 뭐냐? 열을 0으로 한 겁니다. 열. 즉 열을 차단한 상태에서 팽창 혹은 압축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단열 과정이라고 합니다. 차단한다는 거죠. 뭐를? 열을 차단하는 과정이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 공기의 상승. 자, 공기가 상승하면 이렇게 부피가 커지죠? 자,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열이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겠죠. 하지만 이 공기 기체 자체로 봤을 때 상승하면서 팽창하면은 그때 열 출입은 사실 되게 작다는 거죠. 그 일어난 현상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단열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그 거의 단열 과정이기 때문에 얘가 단열 팽창을 하게 됩니다. 단열 팽창. 자, 이때는 어떻게 되냐?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 자, 단열이라고 했으니까 열을 가해준 게 0이죠. 요게 0입니다. 즉, 이게 0이 되고 그 식이 어떻게 되냐? 델타 U는 마이너스 W가 됩니다. 반대로 해보면은, 마이너스 델타 U는 W. 똑같은 식이죠. 어차피 두 개는. 그러니까 이 기체가 방금 지금 보면 뭐예요? 부피가 팽창하면서 1을 했죠. 1을 했으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양수가 됩니다. 양수가. 그러면 델타 U는 어떻게 될까요? 음수가 되는 거죠. W가 양수라면 델타 U는 음수가 되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 뭐야 이거. 자, 1을 했다라는 말은 자기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마이너스란 거고, 즉 내부 에너지가 어떻게 됐다? 내부 에너지가 감소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내부 에너지가 감소했단 말은 즉 온도가 하강하게 된다. 여기에 온도는 하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물방울이 맺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된다? 구름이 된다. 여기 단열 과정입니다. 자, 교과서 한번 읽어볼게요. 단열 과정은 기체가 흡수하는 열이 0이다. Q가 0이다. 자, 그래서 단열 팽창할 때 기체의 부피가 커지므로 외부에 1을 한다. 외부에 1을 한다. 자, 그러나 기체가 흡수한 열이 없으므로 얘가 1을 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어디서 끌어왔다? 내부 에너지에서 끌어왔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반대로 작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부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단열 팽창을 하면 기체 온도는 어떻게 된다? 내려간다. 여러분 당장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입김을 한번 불어보세요. 이렇게 불어보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내가 이렇게 불 때는 따뜻한 공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빠르게 불 때는 어떻게 돼요? 찬 공기가 나오죠. 어렸을 때 궁금하지 않나요? 선생님 초등학교 때 궁금했는데. 자, 이게 왜 그러냐? 내가 사실 우리 폐 속에 있는 공기는 따뜻한 게 맞겠어요? 아니면 차가운 게 맞겠어요? 따뜻한 게 맞겠죠. 우리 폐 속은 따뜻하겠죠. 몸속이니까. 36.5도씨의 공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입을 크게 벌리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36.5도씨의 공기가 그대로 나오니까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고, 우리 손에서. 근데 우리가 이렇게 빠르게 불면은 얘가 단열 팽창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빠르게 나가면서.
그러면서 단열 팽창이 일어나면 내부 에너지를 어떻게 된다? 소모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하강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어떤 개가 외부에 1을 하거나 열을 흡수하거나 외부 1을 하려면 이 식에 의해서 W 어떻게 했지? 뭐지? Q는 U입니다. U. 델타 U 플러스 W. 그러니까 1을 하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란 거죠. Q를 주거나 델타 U를 뺐거나 열을 흡수하거나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거나 이래야지만 1을 할 수 있다는 거죠. 1을. 자, 계속 1 하는데 이 1을 해야지 우리가 결국 그 1 가지고 뭔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기체가 1을 해야지 그 1을 바탕으로 우리가 전기도 생산하고 자동차도 움직이고 막 하는 거죠. 자,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한다. 이 열기관이 계속해서 일을 하려면. 자,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열기관은 그렇기 때문에 이 연력학 1법칙에 의해서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교과서 있는 친구들은 52쪽을 보면 52쪽 아니네. 다음 쪽인데 아니네. 미안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요런 열기관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구기관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걸 보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일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관을 만들어내려고 했는데 연력학 1법칙에 의해서 불가능하다라는 게 증명이 됐죠. 연구기관이라고 하는 거. 선생님 예전에 뉴스에서 본 게 있는데요. 뭐였냐면 선생님 여담을 하나 해주자면요. 뉴스에서 어떤 사람이 사기죄로 이렇게 구속이 됐는데요. 왜 구속이 됐냐? 그 사람은 물을 원료로 한다고 했어요. 물을. 불을 막 피우는데 자, 이 불을 어떻게 피우냐? 아래 여기다가 이렇게 물을 이렇게 주입을 해줍니다. 물을 이렇게 주입해주면은 물을 넣어주면은 이 물이 이렇게 연료화돼서 끓는데요. 자, 그리고 그 사람의 이론은 뭐였냐? 물이 그럼 어떻게 연료가 되냐? 자, H2O잖아요, 물은. 근데 H2O가 분해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H2 플러스 O2, 즉 수소와 산소 기체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수소는 불에 타요, 안 타요? 불에 타죠. 산소도 불에 타죠. 그러니까 이 둘 다 불에 탄다. 즉 이 물 가지고 이 분해를 하면은 여기서 무한히 열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투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시골 할아버지들한테 한 20억 원인가, 10억인가, 20억인가를 투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걸로 이 아이템으로 사업을 한다고. 결국 뭐예요? 사기죠, 사기. 여기 그 자기가 만들었던 연구기관의 밑에 보니까 여기 기름이 있더라고요. 여기 석유가 있더라고요, 석유도. 몰래 이렇게 빼서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 연력학 법칙하고도 이게 같은 얘기인데요. 결국 내가 뭔가 1을 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으로 1이라고 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거나 열을 줘야 되는데, 근데 이 내부 에너지는 감소해야 하면은 무한히 감소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없어지는 거고, 열이란 것도 우리가 가하려면은 열을 주기 위해서는 그 석유와 같은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태양광을 이용하든지 하다못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불가능한 건데 그 당시 이렇게 착하신 할아버지들께서 당한 거죠. 어쨌든 연력학 법칙, 이런 법칙입니다. 그래서 4가지 과정을 배웠는데요. 이거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등적 과정, 부피 일정, 또 뭐 있죠? 등압 과정, 압력 일정, 또 뭐 있었죠? 등온 과정, 온도 일정, 그리고 단열 과정, 열 출입 없는 거. 자, 이 4가지 과정을 배웠는데요. 그래서 어떤 공식이 적용되냐? Q는 요거는 델타 V가 0이죠? 그러니까 Q는 델타 U가 되는 거고, 왜냐면 한 일이 없으니까.
등압 과정은 연력학 1법칙 그대로 델타 U 플러스 W인데 요거를 델타 U 플러스 PD 델타 V. 왜냐면 압력이 일정하니까 식을 요렇게 그냥 단순하게 써도 된다는 거죠. 자, 등온 과정은 온도가 일정하니까 델타 U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Q는 W. 단열 과정은 Q가 0인 거죠. 그러니까 델타 U 플러스 W는 0. 그래서 델타 U는 마이너스 W. 혹은 반대로 W는 마이너스 델타 U. 이렇게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과학적으로 사실 우리 자연현상에서 일어나는 게 딱 정확히 이 네 과정만 있냐? 그건 아닙니다. 되게 다양한 과정이 있죠. 온도도 조금씩 변하면서 압력도 조금씩 변하면서 부피도 변하면서 열도 출입하는 대부분의 과정이 사실 그래요. 우리 자연현상에서 일어나는 과정이요. 근데 그런 현상을 우리가 분석하기 위해서 가장 단순한 형태의 열 변화를 보는 거죠. 기체에. 그래서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제 얘기했던 그 자동차 엔진에서 그 피스톤의 운동도 마찬가지겠죠? 반대로 그렸네?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피스톤의 운동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연료를 터트려서 얘가 팽창을 하잖아요. 요거는 열을 가한 거고 팽창을 한 거니까 뭐겠어요? 등적 아니고 등온도 아니고 단열도 아니고 등압 과정 정도 되겠다.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그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얘가 바닥으로 확 밀리는 거죠. 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완벽히 등압 과정으로 보아야 되냐? 아니란 거죠. 사실 압력이 조금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근사에서 이거를 접근을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먼저 비슷하게 거의 등압 과정이다 라고 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열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요거를 그래프 부피와 압력 그래프로 보면요, 우리 다음 시간에 열기관 제대로 볼 건데 이런 식으로 사이클을 돕니다. 사이클. 왜냐면은 영원히 그냥 이렇게 나가면은 끝이잖아요. 영원히 부피가 팽창해지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부피를 압축했다가 팽창시켰다가 압축시켰다가 팽충시켰다가 요 과정에서 우리가 1을 하게 되는 거죠. 1을 얻게 되는 거죠. 그 1이라고 하는 건 항상 얘기하듯이 전기를 얻거나 혹은 차가 이동하거나 기차가 가거나 뭐 요런 것들이 요 연력학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문제 풀어야 되는데 요거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풀어줄게요. 학교 등교하면은 일단 문제를 띄워줄게요. 그러니까 각자 한번 풀어보세요. 요거 정지하고 캡처하면 되죠. 캡처하고 정지하고 각자 한번 풀어보세요. 오늘 수업은 조금 짧게 할게요. 33분. 남은 시간 동안 한번 문제 풀어보세요. 각자 풀어볼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무작정 선생님 풀어보시기보다. 각자 풀고 선생님하고 다음 주에 같이 풀면은 그럼 2배로 아마 공부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최대한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